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바로 할 건데 오늘 만들 앱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투두 앱을 만들 거고요. 사실 이거는 그 컴포넌트를 쪼갰을 때 좀 어려운 거지 컴포넌트 쪼개지 않으면 되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런 문법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할 일 관리 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그 페이지로 배포할 거기 때문에 GitHub으로 리포지토리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페이지로 배포할게요. GitHub으로 오신 다음에 자, 왼쪽 메뉴의 상단 로고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 메뉴에 그 플러스 버튼 눌러서 뉴 리포지토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뉴 리포지토리.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플러스 버튼 로그인 하시고 오셔야 돼요. 일단 이름은 쳐놓고 오시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리포지토리 이름은 뷰 투두 앱.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투두 앱. 됐다. 투두 앱 다 붙여가지고 투두 앱이라고 하는 리포지토리를 지금 저희가 만들었고요. 각자 아이디로 이제 리포지토리가 투두 앱 생성이 될 거예요. 쭉 내려서 맨 아래 리드미를 클릭해 주세요. 리드미 클릭. 자, 리드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리포지토리 할게요. 제가 리드미를 클릭하는 이유는 생성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이따가 클론했을 때 얘가 제대로 클론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파일로 구분하시면 돼요. 저 파일이 보이시면 제대로 클론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클론이 좀 잘못된 거니까. 자, 이렇게 지금 생성을 하셨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화면이 있죠. 이건 지금 미국 어딘가 서버에 저 파일을 생성해 놨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저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다운로드가 아까 하셨던 다운로드 집이 아니라 클론이라는 건데, 이 클론의 주소는 여기 이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이 오른쪽에 버튼 누르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요. 자, 저기다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자기 OS 환경에서 좀 편한 위치에다가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좀 여기다가 데모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뭐 터미널 이런 거 실행해서 방금 만든 폴더의 위치로 이동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두 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투두 앱 비어 있는 거. 빈 폴더 만드시고 그 위치에서 명령어 프롬프트 창 터미널 실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같이 할 거는 돌아가서 요 주소 있죠. 저거를 들고 올 거예요. 요거를. 자, 이거를 오른쪽에 클립보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건 좀 천천히 할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와서 여기다가 git 클론이라고 이렇게 git 클론 이렇게 git 띄고 클론 띄고 그 다음에 방금 생성한 리포지토리에 클론할 수 있는 주소를 치시면 이렇게 클론이 돼요. 투두 앱이 생기면서 리드미 파일이 보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투두 앱에서 투두 앱에 투두 앱 있고 리드미까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어딘가에 서버에 있는 파일을 제가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 지금 저장한 거예요. 저희가 이따가 할 거는 여기서 파일 하나 만들고 애플리케이션 제작한 다음에 그걸 다시 미국 서버에 올리면 끝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할 거는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VS 코드 실행한 것처럼 다 같이 다시 VS 코드로 와볼게요. 자, VS 코드에서 여기서 그 윈도우는 컨트롤 시프트 N이고요. 맥은 커맨드 시프트 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새 창 하나 띄우는 건데, 이 새 창을 편하게 띄우시려면 메뉴에서 코드 눌러서 파일의 새 창 하셔도 돼요. 자, 새 창을 띄우면 아까 제가 하고 있던 거 말고 새로 하나 떴어요. 이렇게. 자, 새로 띄운 창에다가 저희는 이 폴더를 잘 들고 오셔야 돼요. 투두 앱이 아니라 투두 앱이라고 하는 거, 리드미 파일을 갖고 있는 폴더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또 바로 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그 투두앱이라고 하는 폴더에 새 파일로 위쪽에 아이콘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다가 새 파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파일 하셔도 돼요. index.html 해볼게요. index.html. 자, 여기다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 볼 텐데, 느낌표 탭 하시고 이렇게 지금 HTML 코드를, 기본 코드를 작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두라고 해볼까요? 뷰 투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ue.js 개발하실 때 div 태그 하나 일단 만드시고, 그 div 태그에 인스턴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죠. 아까 쓰고 계시던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들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뭐 Vue.js 개발자, 공식 사이트에서 데브 스크립트 받아오셔도 돼요. 이렇게 받아오시면 돼요. 스크립트 해서 여기다가 new view라고 하나 만들면 되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가 이 화면에서 유효하려면 어딘가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엘리먼트 약자로 샵 앱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아까 레고 블록 비유했을 때 이 판을 깐 거예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판을. 느낌표 탭 하시고 스크립트 하시고 탭 하시면 자동 생성 다 될 거예요. 최대한 탭을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div도 div 샵 앱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제가 작성했던 HTML 코드 보려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라이브 서버, 오픈위드 라이브 서버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하나 뭐 띄워볼까요? 맨 밑에다가 하이 해볼게요. 하이. 바로 뜨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 서버나 나중에 뭐 걸프가 됐건 아니면 웹팩이 됐건 그런 걸 쓰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웹 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뷰나 리액트나 앵귤러나 전부 다 웹팩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서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썼던 ng에서 생성하는 CLI, 생성하는 이제 프로젝트 명령어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셋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개발해 볼 건데, 먼저 여기다 h1 태그 하나 만들어서 투두 앱이라고 해볼게요. 투두 앱 개발하는 거. 자, 투두 앱을 만들 건데, 맨 처음에 투두 앱 하실 때 필요한 거는 할 일을 입력받는 인풋 박스가 필요하죠. 인풋 하시고 탭 하시면 텍스트 타입 기본 인풋이 생성이 돼요. 자, 저장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스타일링이나 마크업은 크게 안 하고 이제 뷰만 좀 집중해 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인풋에 내용이 들어가면, 자, 아이템 1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저 내용을 저희가 뷰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만 키워서 개발자 도구를 아래다가 놓아둘게요. 자, 이렇게 뷰로 보셨을 때 이 아래 루트 컴포넌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이 아이템 1이 연결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메서드 안에서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콤만 찍고 데이터라고 한번 선언해 보시겠어요? 데이터라고 선언하시고, 인풋 박스에 들어간 텍스트를 받을 데이터 속성 이름을 인풋 텍스트라고 할게요. 인풋 텍스트. 이렇게. 그러면 루트를 클릭했을 때,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가장 메뉴 컴포넌트라고 해서 루트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인풋 텍스트가 있어요. 자, 인풋 텍스트의 값이 변했을 때 이 화면의 값을, 화면에 반영이 좀 좋겠죠. 그러려면 뷰에서 제공하는 특징이 v-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HTML 태그, 아마 실무에서도 이미 부딪힌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누군가가 코드를 작성해서 봤더니 알 수 없는 HTML 속성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퍼블리셔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v-가 붙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게 이제 뷰에서 관리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ID, 뭐 클래스 등등 되게 많은 속성이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뷰에서 제공하는 속성이 v-모델이고, 이걸 디렉티브라고 해요. 아까 앵귤러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v-모델이 하는 역할은 여기 아래에서 정했었던 데이터 있죠. 그걸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할게요. 일단 연결했을 때
화면을 제가 입력하면 이제 저 인스턴스의 데이터 보이세요? 인풋 텍스트 이렇게 오리지널 넣은 게 좀 잘 보이나? 입력하면 뭔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화면에 있는 값을 뷰 데이터에 연결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자, 그리고 인풋의 값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게요. 버튼. add라는 버튼 하나 만드시고요. 만드실 때 button 탭 하시고 add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셨을 때 저 버튼을 클릭하면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v-on을 쓸 수 있죠. 오늘 몇 번 봤었던 내용인데 마우스 클릭했을 때 v-on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dd item이라고 해볼게요. add item. 그러면 이 add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함수나 변수명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약간 교육 목적이라서 최대한 좀 짧게 적을게요. 여기다가 데이터 밑에 methods까지 해서 메서드 하시고 add item 땡땡 펑션 연결해 주시면 속성에 좀 접고 좀 위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야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 특징이죠. 속성의 함수를 연결할 수 있는 거. 인자에 함수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다 자바스크립트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 add 아이템이 이제 실행되는지 볼게요. 에로지로 클릭드라고 하고 그냥 add를 할게요. add라고 콘솔을 찍고 제가 이제 가서 콘솔 찍어보면 add를 찍어보면 계속 이렇게 콘솔 찍히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할 일 뭐냐면 좀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인풋 텍스트에 지금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죠. 왼쪽에서 제가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아이템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아이템 1이라고 하는 화면에 입력한 값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인풋 텍스트라고 관리되고 있죠. 저거를 클릭했을 때 저장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뭐 서버를 지금 구성한 건 아니고 브라우저 저장소로 활용할 건데 브라우저 저장소는 어떤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프론트엔드 개발 시작하실 때 백엔드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브라우저 저장소로 많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세요. 토이 프로젝트가 됐건 포트폴리오가 됐건. 자, 그랬을 때 패널 중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패널이 있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패널에서 로컬 스토리지 가보시면 방금 제가 띄운 이 서버 화면 기준으로 로컬 스토리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브라우저 저장소예요. 저장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스토리지 지금 되게 많죠? 근데 로컬 스토리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ESC를 누르면 이렇게 콘솔 하나 나오는데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자, 제가 local storage.set 아이템 하게 되면 A랑 E를 집어넣을게요. 키밸류 형태의 저장소인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키랑 밸류 방금 정의한 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local storage.set 아이템을 치면 저장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뭐 API를 직접 받아서 HTTP 통신한다라고 하면 구조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자, 만약에 이게 그 서버에 데이터를 넘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HTTP 포스트를 쓰는데 jQuery, AJAX 아니 jQuery 포스트가 있나요? AJAX하고 타입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타입 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안 쓴 지도 오래돼서. 자, 근데 jQuery는 사실 그 jQuery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이미 jQuery를 다 구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저런 식으로 데이터 날리는 거고 새로 이제 뷰로 프로젝트 하시거나 리액트나 앵글러도 마찬가지지만 요 라이브러리 많이 써요. 엑시오스라는 거. 엑시오스 포스트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면 방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this.input 텍스트예요. 기본적으로 메서드나 데이터는 그러니까 같은 인스턴스 안에서는 this로 다 다른 속성들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아까 아래에 정의했었던 input 텍스트를 접근해서 넣는 거예요. 텍스트를 담아서 보내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서버를 구성한 게 아니고 저장소를 쓰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다가 바로 자, 여기다 이렇게 쳐볼게요. local storage set item 그 다음에 this.input 텍스트인데 좀 기니까 위쪽에다가 자, value라고 하나 써가지고 this.input 텍스트 이렇게 작성할게요. 이렇게. this. 하고 그러니까 th까지 하면은 탭 되고 점하고 inp까지 하면 또 자동 완성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동 완성 쓰세요. value. 시간이 짧기 때문에 키랑 value를 다 동일하게 넣을게요.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조회할 수도 있어요. 저 value 하나만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저장이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이거를 다시 화면 가셔가지고 저 add 버튼에다가 한번 인풋에다가 값을 입력한 다음에 add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다 저장이 됐습니다. key value. 저장할 때마다 이 인풋에 내용이 남아있죠. 이거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저장했으니까 인풋 박스에 비워줘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돔을 접근해서 무슨 말이냐면 저 인풋 태그 접근해서 돔의 내용 밸류를 그 인풋의 밸류를 비우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사고를 하면 인풋 텍스트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장을 하고 자, add 아이템 코드 있죠. 저장을 하고 this.input 텍스트를 비문자열로 이렇게 비우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비워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화면도 같이 갱신이 되겠죠. 인풋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저장도 해보고 비워보기도 했어요. 자, 1, 2, 3, 4, 5, 6 다 이렇게 추가됐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추가까지 했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막 그래도 뭐 그냥 그렇네라고 싶을 텐데 여기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 인풋에 엔터를 쳤을 때만 제가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풋에 엔터키를 쳤을 때 자연스럽게 버튼이 실행된 것처럼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인풋에도 이벤트가 있을 거고 그 중에 v-on으로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아서 키를 눌렀다가 올라왔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거든요. add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한눈에 보시기 쉽게 저렇게 좀 개행을 했는데 저게 원래 이렇게 일렬로 늘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HTML은 저렇게 공백을 크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화면을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위아래로 보셔야 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좁으니까 불편합니다. 다 비우고 제가 입력을 할 때마다 계속 추가가 돼요. 되게 원하는 동작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입력할 때마다 막 다 추가됐어요. 계속 비워주고 엔터키만 들어왔을 때 이 add 아이템을 실행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모든 키가 다 올라왔을 때 어떤 키가 올라오든 간에 add 아이템을 실행하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게 되면 jQuery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add 아이템에 지금 여기에 이벤트가 들어오거든요. 이벤트. 이거는 Vue.js에서 기본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거를 메서드로 받았을 때 그 메서드의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가 암묵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꺼내 놓으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벤트를 바로 클릭해 볼게요. 이벤트를 로고를 찍을게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콘솔 가서 제가 ABC 해보면 키보드 이벤트 3개 나왔죠. 키 A, 키 B, 키 C 이렇게. 자, 그럼 저 이벤트가 보이기 때문에 까서 보시면 되게 많은 속성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안에 이 키코드라고 하는 거 혹은 이제 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키코드를 해볼게요. 원래 키코드 하면 안 되는데 키코드를 해볼게요.
저 이벤트가 자, if 이벤트의 키 코드가 엔터 키는 뭔지 좀 볼게요. 엔터는 13이네요. 자, 13인 경우에만 실행하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키코드가 13 아니면 다 리턴으로 튕겨내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괜히 좀 이렇게 트루펄스 하시면 헷갈리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입력을 하더라도 잠깐만요. 13. 여긴 실행되죠. 죄송해요. 로그도 지금 안에 집어넣을게요. if문 안으로 기존 코드를 다 감싸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저장하고 다시 갔더니 쓸 때마다 콘솔이 안 뜨죠. 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ABCD 엔터 치면 돌아가요. 코드가. 이렇게 보통 이벤트를 많이 제어를 했었는데, 자, 뷰를 쓰면 좀 더 좋은 점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자, 위쪽에 다시 돌아갈게요. 키업에서 이거를 점 엔터라고 하면 엔터가 쳐졌을 때만 오른쪽을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태그의 속성을 달 수가 있어요. 방금 그렇게 이벤트 구분하는 거랑 동일하게 구현하실 수 있거든요. 내려가서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이벤트 키코드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지우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일하게 1, 2, 3 엔터, 4, 5, 6 엔터 다 되죠. 점 엔터라고 하는 거, 이거 이벤트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기능들까지 제공을 해요. 아까 제가 작성하던 코드를 지금 중간에 주석 처리한 거 다 밑으로 내렸어요. 한눈에 보시려면 이렇게 정리된 거 보시는 게 편해서 밑에 내려놨으니까 나중에 코드 올려드리면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거는 값을 추가하면 이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에 이 내용을 추가되는 것까지 해봤죠. 지우고, 자,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다 추가가 돼요. 그리고 주석까지 좀 지우겠습니다. 주석도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로 할 거는 방금 추가한 이 내용들, 애플리케이션에 1, 2, 3 했을 때 추가한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불러오는 거, 조회를 해볼 거예요. 자, 조회는 어떻게 하냐면, 제 마음 같아선 왜 이런 API를 개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컬 스토리지에 방금 .set 아이템을 썼죠. 일반적으로 이제 또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API라든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걸 쓰시게 되면 로컬 스토리지까지 하고 점 찍으면 다 나와요. 어떤 기능들이 있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 중에 저는 set 아이템을 썼죠.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로컬 스토리지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든 간에 그걸 한 번에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눈으로 보시면 돼요. 로컬 스토리지에 get all item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get all까지 뭐 이렇게 호출하면은 데이터가 다 쭉 오면 좋은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안타깝게 포문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같이 돌릴 텐데, 메서드에서 좀 코드를 정리하면서 해볼게요. 패치 아이템즈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시고 펑션으로 연결하시면,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패치 투 더 아이템즈인데, 할 일 데이터를 저장소에서 다 꺼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API, REST API 서버 개발에서는 axios.get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todos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로컬 스토리지를 꺼내야 되니까 포문을 돌리는데, for i는 0부터 i의 로컬 스토리지가 length 길어지네요. 가지에서 i 뿔뿔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순회를 할 거예요. 로컬 스토리지 내용들을 순회를 하실 때 여기에다가 로컬 스토리지 .key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로컬 스토리지 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로컬 스토리지에 키 밸류가 있었고 왼쪽에 키를 다 접근하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이게
저희가 지금 키밸류를 같이 해놓은 이유가 또 여기도 있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 밸류가 되겠죠. 이게 밸류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저 각각의 밸류를 한번 찍어볼게요. LOG에서 밸류라고 찍으면 저장했을 때 화면에 1, 2, 3. 이거 지금 돌려야 되죠? 패치 아이템을. 잠깐 패치 아이템을 확인만 해볼까요? 확인 어떻게 하냐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 실행하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애드 아이템이죠. 이거 패치 아이템으로 바꿔놓을게요. 아이템지까지. 이게 동작 안 하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눈으로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자, 패치 아이템 누르면 실행이 되죠. 애플리케이션에 로컬 스토리지에 있던 것들 그대로 다 불러와서 콘솔에 찍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려놓고 애드 아이템 돌렸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저희 각각의 이 값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열에 많이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 데이터 있죠. 데이터에 콤마 찍고 to-do items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참고로 데이터를 선언하실 때 초기 값으로 널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실행하는 시점에 타입을 알아서 정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기 값을 저렇게 타입을 정의해 놓으시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입스크립트랑도 좀 연관이 있게 되는데 점점 타입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습관적인 차원에서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밸류를 자, 아까 찍었던 밸류 있죠? 저 밸류를 this.toItems에 푸시로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this는 지금 인스턴스 안에서 속성이나 어떤 메서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데이터 속성이나 기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this를 찍어 보시면 돼요. this.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가리킬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 제가 이제 add를 눌렀어요. add를 누르고 나서 뷰 개발자 도구로 갔더니 자, 뷰 개발자 도구에 저 to-do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네. 다 비워지나 봐요, 자꾸. 자, 애플리케이션 갔더니 이렇게 1, 2, 3 빈 문자열도 들어가 있네요. 누르면 제가 도나요? 제가 있으면 아까 애드 아이템 바꿔놨구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애드 아이템을 다시 바꿔놨어요. 저장하고 애플리케이션 1, 2, 3 있죠? 그러면 자, 콘솔에다가 콘솔이 아니라 뷰 개발자 도구 가셔가지고 애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루트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to-do 아이템즈 이제 다 들어왔죠, 값이. 저거만 뿌리면 돼요, 이제. 뿌리면. 자, 그랬을 때 이걸 뿌리는 방법 V4 디렉티브 이런 게 있는데 그 설명드리기 전에 뷰가 또 좋은 게 마치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면 다 이렇게 콘솔을 찍어보듯이 뷰는 또 좋은 점이 이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찍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to-do 아이템 화면에 찍어볼게요. 정리 안 하고 올라가서 이 밑에다가 자, 여기 div 태그 하나 만드시고 div 태그에 이렇게 코스형 괄호 연결하시면 이게 배열이든 객체든 기타 타입이든 그냥 화면에 그냥 찍어내요. 자, 빈 배열이죠. add를 누르자마자 바로 배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렇게도 나중에 디버깅 많이 하실 거예요.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열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걸릴게요. 데이터 표현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ul, li 해서 1,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ul, li 3개.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좋죠. 블랙 포인트로. 어노드 리스트에 리스트 태그 써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to-do 아이템즈 있죠. 저게 배열이죠. 배열의 개수만큼 리스트 아이템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뷰에서 지원하는 V4 디렉티브라는 문법이에요. 자, 가볼게요. 여기서 자, 리스트를 이렇게 일일이 여기다 마치 to-do 아이템즈 이거 눈으로 보세요.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등등 뭐지?
다음에 이렇게 배열이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만큼 리스트를 반복해서 찍어줘라고 하는 게 v4라는 이 뷰에서 제공하는 속성이에요. 디렉티브.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to items에다가 in을 넣어서 자바스크립트 반복문 중에 for_in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 유사한 구조인데 이렇게 돼요. to items의 개수만큼 in으로 돌려서 각각의 아이템을 to 아이템으로 보고 리스트 태그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to 아이템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to items라고 하는 배열이 하나씩 이제 뭐 아이템을 제공하면서 to 아이템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 to 아이템에 이제 각각의 텍스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여태까지 계속 표현한 방식처럼 to 아이템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 각각의 리스트가 to 아이템이죠. s가 아니라 to items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저장하고 애들을 눌렀더니 빈 것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뿌려졌죠. 이렇게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리스트에 어떤 있는 데이터를.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러 제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매번 들어올 때마다 애드 버튼 누르면 좀 이상하죠. 들어오자마자 리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거기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보다 언제 그 코드를 실행하면 될지 고민하시게 될 텐데 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제공이 돼요. 라이프 사이클 함수. 자, 여기 메서드 위에다가 보기 편하게 created라고 하는 거를 적어볼게요. created라고 하는 거는 컴포넌트가 생성됐을 때, 인스턴스니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을 때 이 안에 코드가 실행이 돼요. 뉴 뷰로 화면에 로딩이 되고 마지막에 화면에서 저 인스턴스가 사라지는 거, 한마디로 페이지가 이제 꺼지거나 이럴 때 그때까지 과정이 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열몇 단계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Vue.js 공식 문서에다가 검색을 라이프 사이클 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에 검색 박스에 다이어그램 치시면 DIA까지 치시면 라이프 사이클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이것도 수업 끝나시고 나면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학습 자료 다 공유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뉴 뷰가 생성되고 나서 화면에서 그 인스턴스가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 기술해 놨어요. 이렇게. 이게 아마 이미지라서 한글은 잘 없을 텐데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 중에 저희는 컴포넌트가 생성되자마자 어떤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이지가 로딩 되자마자 실행할 거, 화면에 이제 표시되자마자 실행할 코드를 크리에이티드에 넣은 거예요. 나중에 저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볼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크리에이티드에 뭐 넣을 거냐면 아까 저희가 이 패치 아이템즈 있죠? 저걸 실행할 거예요. this.patch items 이렇게 실행.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페이지 뜨고 버튼을 눌렀을 때만 그 어떤 아이템들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 크리에이티드는 화면에 뜰 때 무조건 한번 돌아가게 되거든요. 크리에이티드, 비포 마운티드 등등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패치 아이템이 크리에이티드 시점에 실행이 될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은 리액트도 동일하게 있어요. 물론 이름들이 조금 다르고 시점이 조금 다를 텐데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봤더니 바로 뜨죠. 이제 바로 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에 to items 일단 지우고 그러면 이 리스트가 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벌써 추가하고 조회까지 했죠. 그리고 추가는 나중에 뭐 HTTP 포스트, 조회는 HTTP get 방식으로 이제 불러와서 화면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삭제까지만 해볼게요. 삭제. 변경을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저희 삭제는 각각의 리스트 아이템 옆에다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걸 지울 거예요. 그러려면 리스트 태그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버튼 하나 만들고
리무브라고 했고요. 리무브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자 버튼을 V-1으로 클릭 이벤트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 이름은 리무브 아이템이라 할게요. 자, 리무브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를 아래 지정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특징은 디렉티브란 걸 썼을 때 항상 오른쪽에 그 메서드 이름이 온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저기다가 사실 상태 데이터를 바로 조작할 수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그 메서드 이름을 엮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리무브 아이템을 여기다 정의하면 되겠죠. 저희가 패치 아이템, 애드 아이템 있는데 여기 바로 위다가 리무브 아이템 펑션 연결해서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이 특정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지우는 거. 자, 여기다가 리무브 아이템에 로그하고 탭 하신 다음에 리무브드라고 하는 콘솔 찍으시면 지금 이건 눈으로만 보세요. 자, 누를 때마다 지금 계속 리무브드가 찍히죠. 이 아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속 찍혀요. 근데 어떤 버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스트 아이템의 버튼이 찍혔는지는 안 나오죠. 그걸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이 지금 배열에서 그 뷰 데이터에 지금 to the items라고 하는 배열에 값이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하나 지우고, 그리고 저장소에 있는 것도 지워요. 그렇게 하려면 이 값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위쪽에 그 내용들이 뷰에서 제공을 해줘요. 자, 리스트 아이템을 각각 순회해서, 그러니까 to the item들 순회해서 리스트 아이템만 생성을 했죠. 포문을 돌 때 인 앞에 괄호를 치시면, 자, 괄호를 쳐볼게요. 이렇게 콤마 인덱스 했을 때 이 각각의 포문의 인덱스가 제공이 돼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것까지 아마 0부터 될 거예요. 0부터. 그러면 저 to the 아이템이랑 인덱스를 저희가 이 버튼에서 호출할 때 이 메서드의 인자로 넘길 수가 있어요. 넘겨볼게요. 리무브 아이템에다가 괄호 치고 to the 아이템 인덱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저 리무브 아이템에 방금 제가 V4에서 제공한 텍스트랑 순서가 전달이 돼요. 인자로 이렇게. 이렇게 인자로 넘길 때 저렇게 메서드에 괄호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적어주셨을 때 이벤트에 따라서 메서드가 실행돼요. 자, to the 아이템이랑 인덱스를 저희가 여기 밑에다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리무브 아이템에 to the 아이템이랑 인덱스가 오겠죠. 그러면 저거를 저희가 여기다가 찍어볼까요? to the 아이템하고 인덱스 이렇게 넘긴 걸 그대로 찍는 거예요. 자, 가서 제가 찍었더니 나오죠. 자, 이게 좀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저 좀 의미 있는 값을 넣을게요. 여기다가 다 지우고 콘솔에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 1, 2, 3가 나오고요. 눌렀을 때 아이템 1에 0, 그 다음에 아이템 2에 0, 2에 1, 3에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죠. 원하는 값을 다 구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앞에서 보시는 루트의 to the items, 자, 여기서 텍스트를 지우셔야 되고, to the items에 자, 배열의 그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지워야 되죠. 지울 때 배열의 어떤 조작 API를 쓰면 돼요. 이것도 잠깐 또 얘기를 드리면, 자, 어레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다 배열 다 다루실 텐데, 여기다가 0이랑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바스크립트 API를 이용해서 많이 추가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이렇게 빈 배열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일일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레이를 선언하고 어레이 푸시로 1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 두 번째 거 넣으면 어레이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추가할 때 푸시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지울 때는 10, 20 이렇게 있죠. 지울 때는 스플라이스라는 걸 쓰시면 돼요. 스플라이스.
이익트는 아마 슬라이스 쓰실 텐데 아무튼 스플라이스 갖다 대보면 스타트, 딜리트, 카운트 뭐 등등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배열에서 특정 순서를 먼저 정의하고 인덱스가 되겠죠. 만약에 10을 지운다라고 하면 10의 인덱스는 0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0에 하나 지우세요 라고 하면은 10이 사라질 거예요. 배열에서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어레이가 20만 남았죠. 슬라이스랑 스플라이스의 차이점은 슬라이스는 기존에 있는 배열을 건드리지 않는 거고 스플라이스는 기존의 배열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이제 잘라서 보이는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레이 슬라이스 0 1 이렇게 하면 20이 튀어나왔죠. 근데 그래도 20이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슬라이스. 아무튼 스플라이스를 쓸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걸 지워볼 텐데 지우려면 여기에 this to the items에 스플라이스라는 걸 써서 왜냐하면 this to the items가 지금 배열이죠. 그리고 인덱스를 받은 다음에 위치를 받은 다음에 하나만 지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배열을 지우는 거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아까 set item 했듯이 지우는 기능은 remove item이에요. remove item. 여기서 to the item 텍스트로 바로 검색하시면 키밸류를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타이틀에 따라서 아예 한 줄이 삭제가 될 거예요. 텍스트에 따라서. 여기까지 주장하시면 삭제는 다 됩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다 지워지죠. 지금 추가했을 때 바로 안 나오죠. 이거는 금방 고칠 거예요. 리무브 누르면 바로바로 사라져요. 그리고 이거 새로 고침하더라도 데이터가 이제 남아있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드를 이용해서 페이지가 그려지자마자 무조건 한번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리무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HTTP 프로토콜이 엑시오스 딜리트가 되겠죠. 딜리트 메서드를 보내면 돼요. 투두에 플러스 뭐 인덱스 이런 식으로 투두 배열에 첫 번째 거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제가 언급은 따로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값이 잘 나와요. 리무브도 바로바로 반응이 되죠. 근데 이상하게 아이템 1에서 추가하면 지금 반응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배열을 좀 늦게 만들었죠. 할 일을 관리할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뷰에서 저희가 현재 여기 to the items에 관리를 하는데 add 아이템에서 to the items를 지금 컨트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인풋 텍스트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인풋 박스에 있었던 텍스트 값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add 아이템 열어서 가보시면 여기에다가 add 아이템 끝에다가 this to the items 하시고 푸시 하시면 돼요. 아까 알려드렸던 거 끝에다 하나씩 넣는 거 밸류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추가, 조회, 삭제까지 다 했어요. 변경은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 5, 6 다 되죠. 리무브 다 되고 새로 고침하면 또 돼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좀 더 구현하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구현할게요. CRUD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조회, 삭제, 수정, 변경 이런 건데 수정, 변경, 아무튼 4가지 있어요. 데이터 조작 4가지. 근데 그 4가지 중에 저희가 수정 빼고 다 해본 거고요. 나중에 수정하실 때 제가 이제 일부러 키랑 밸류를 같이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브라우저 저장소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객체랑 뭐 배열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JSON 파스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객체화하는 거 JSON stringify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꺼내 왔을 때 파스하고 집어넣을 때 stringify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만 저 뭐 키밸류가 지금 잘 관리가 될 거니까 API는 이렇게 제가 적어드릴 거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실 때 이 API는 또 저희가 또 복습이 되지만 JSON 파스 하시고 MDN 치시면 바로 메뉴에 이렇게 API가 나오죠. 앞으로 이렇게 기능들을 찾아서 코드 보시고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저희는 배포로 해볼게요. 배포. 지금 빠르게 되게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투두 앱에 추가하고 지우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조회까지 하는 거 간단히 구현해봤는데, 자 여기다가 지금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 있죠. 이걸 배포를 해볼 건데, 배포는 지금 현재 이 투두 앱이라고 하는 곳 이 프로젝트 와보시면 정말 저처럼, 잠깐 이렇게 볼게요. 자 저처럼 이게 화살표가 잘 안 커지네. 일단 이렇게 폴더가 보이실 거고요. 왼쪽 위에서 약간 뭔가 이게 흐름표가 돼 있는, 뭐라고 되지 이거? 갈래길 좀 되어 있는 거, 이거 누르시면 이게 지금 깃이에요. 깃 소스제예요. 제가 클론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어딘가의 서버에 있는 그 내용과 여기가 약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거를 미국에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기술 배우시면 뭐 커밋, 스테이징부터 커밋, 푸시 이런 걸 배우실 텐데, 일단 저희는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위에 메시지 있죠. 메시지 저기다가 메시지를 디플로이 투두 해볼게요. 디플로이 투두. 자 다 적으셨으면 이 아래다가 체인지스 있죠. 체인지스 거기 옆에 있는 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게 스테이징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징. 나중에 한번 깃은 직접 찾아보세요. 깃 문서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커밋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서 이 버튼,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밑에 커밋 얼이 있어요. 그리고 맥은 커맨드 엔터 치면 되고, 윈도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윈도우는 컨트롤 엔터인가? 그래서 스테이징 하시고 커밋 얼 하시고, 그러면 이 소스가 지금 현재 로컬에 뭔가 버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맨 아래 보시면, 그래서 스테이징 하시고 커밋 하시고, 맨 아래 보시면 여기에 맨 아래 보시면 마스터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1 해서 위에 화살표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푸시가 되고요. 푸시라는 거는 저 위에서 요 메뉴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커밋 하시고 푸시 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커밋 하시고 그 다음에 푸시 눌러볼게요. 푸시 누르면 어딘가 올라갈 거고, 자 이제 올라간 거를 제가 약간 소스 코드 이제 벗어나 볼게요. 아니 좀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까 저희가 투두 앱이죠. 이 리포지토리 와서 새로 호칭하시면 방금 제가 제작한 소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index.html. 자 저희는 이제 이거를 배포할 거예요. 어떻게 배포할 거냐면 GitHub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GitHub 페이지. 깃을 썼을 때 제공하는 호스팅 사이트, 여기 쓰였어요. 웹사이트, 너의 GitHub 프로젝트를 위한 웹사이트 호스팅 사이트가 있는데, 가보시면 이런저런 설명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고 봐보세요. 자 여기서 이 GitHub 페이지가 좋은 점은 저희가 이 소스 여기다 올렸죠. 이거 바로 호스팅 할 수 있어요. 원래 제가 오늘 네틀리파이라고 하는 사이트, 네틀리파이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막 설치할 것도 많고 말씀드려야 될 게 많아서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이걸로 했거든요. 자, 이 리포지토리에 다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세팅 가신 다음에 세팅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세팅이 이렇게 들어와요. 세팅 페이지에서 쭉 내려보시면 중간에 GitHub 페이지스가 있어요. GitHub 페이지스 요거. 자 거기서 소스 밑에 이 드랍다운 있죠. 클릭해서 마스터 브랜치를 선택하시면 배포가 돼요. 해볼게요. 마스터 브랜치. 그러면은 GitHub 페이지 소스 세이브드라고 하면서 아래 내려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 사이트에 여기에 배포됐으니까 저 링크 들어가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제 들어가시면 배포돼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됐어요. 들어왔죠. 방금 만든 거 이제 배포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사실 제 블로그도 지금 GitHub 페이지로 배포를 해놨고, 아까 나눠드렸던 수업 자료들도 사실 저기다가 GitHub 페이지로 많이 배포를 해놨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세팅즈라고 하는 폴더에서 쭉 내리셨을 때 GitHub 페이지스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소스 쪽에 원래 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마스터 브랜치를 선택하시면
이제 현재 저희 GitHub 리포지토리에 프로젝트의 가장 맨 위에 폴더 구조에다가 index.html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 특정 포트로 왔을 때 index.html을 물고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index.html로 지금 화면이 뜬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HTML에서 바로 그냥 뷰의 문법들만 익혀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드가 점점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컴포넌트가 많아지고, 아 이제 내가 뭔가 아까 그 강사가 말했던 npm이나 뭐 웹팩 같은 거 들여다볼 여유가 생길 거예요. 프레임워크로 먼저 화면을 조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리액트랑 앵귤러가 조금 이제 뷰에 비해서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긴 해요. 그렇게 지금 같이 개발해봤고, 이건 나중에 한번 퍼블리싱, 아니, 그러니까 스타일 한번 직접 추가해보시면 돼요.